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기습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리던 비가 기온이 낮아지면서 눈으로 변한 건데요. 3월의 중후반에 쏟아지는 눈이라 낭만적이기보다는 또 눈길 걱정이 앞섭니다. 이왕에 내리는 눈 황사까지 말끔히 씻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한 13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한 것이 역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은 특히 선물 시장에서 6천 계약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대박클럽 들어오셔서 고수는 해결사란에 그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고수들이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갈게요. 네,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 증권방송에서 수석 애널리스트가 나오셨습니다. 주도주 선점의 전설적인 권위자 리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장 정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한 13포인트대 조정으로 일단 마감이 됐는데요. 장 초반부터 이제 조정권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5장에는 낙폭을 줄이면서 1665포인트를 일단 지지 방어하고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패턴상 지지선을 하향한 모습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는 쉬어가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의 조정의 원인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결국 차익 프로그램 매물, 선물과 연계된 차익 프로그램 매물을 2,100억 원 이상 출회를 매도 쪽으로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 수요일부터 3거래일 동안에 1조 1,000억 원 이상의 현물 매수를 거래소 시장에서만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 규모가 147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물과 프로그램 물량을 이용해서 지수를 누르면서 궁극적으로 현물 쪽에서의 향후 상승에 대한 어떤 기반은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오늘 강력한 지지권 79만 2천 원을 지지해서 80만 원을 다시 회복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지난주 매수 규모 대비 소폭에 불과했다는 점, 그리고 지수상으로도 오늘 중요한 지지대를 지키면서 낙폭을 축소시켜줬다는 점, 그리고 장 마감 후의 선물 약간의 추가적인 회복을 통해서 선현물 베이시스를 콘텐코 쪽으로 보다 양호하게 추가로 만들어줬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내일장은 저는 다시 대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승 흐름에는 변함이 없고 오늘의 조정은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수가 놀릴 때마다 대형 우량주주들을 좀 주워 담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리얼님의 의견을 좀 여쭐게요. 일단은 1682포인트 돌파 한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장의 체질이 변화될 수 있는 돌파 한착은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하향하지 않는 부분인데 금요일 날 돌파했다 오늘 다시 하향했던 게 좀 아쉬웠죠. 그러나 돌파 한착이 1682포인트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시장의 우상향 흐름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위치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또 기대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은
오늘장 지지권이었죠. 1665포인트 다시 하향하지 않는 한은 다시 대반등 쪽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장 초반권에 저가 매수 대응 쪽으로 일단 매매 대응을 해주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리얼님의 의견도 일단은 대형 우량주 위주로 담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날 삼성전자가 주도했죠. 대형주가 주도해야 지수가 지금 현 위치에서 저항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IT 대형주들을 특히 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최고의 수익 올리신 분은 어떤 분인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최고 수익 올리셨습니까? 예, 저희 하이리치에서 이제 좀 신선한 그런 전문가로 떠오르고 있는 예. 토트님이 오늘 서울 반도체로 수익을 올리셨는데요. 네. 토트님은 일단은 여러 가지 좀 기발한 어떤 종목을 찾아내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드리는 그러한 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토트님을 전화 연결해서 어떤 전략으로 서울 반도체를 얼마나의 수익을 올리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토트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토트님도 잘 보내셨죠? 예, 저는 잘 보냈습니다. 예, 주말도 잘 보내셨는데 서울 반도체로 고수익 올리셨다고요? 얼마나 수익을 올리신 겁니까? 제가 저번 주에 서경에 나갔을 때 제가 서울 반도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홀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아직도 저희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팔지를 않고 아직 홀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시장 업황이 살아있고 수급적인 상황 자체가 상당히 살아있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꺾여도 하락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지금 같은 서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 그 1차 목표가가 41,5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수급적인 상황, 어떤 이 종목 자체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어떤 수급의 주체가 확실히 나타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1차 목표를 실현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홀딩으로서 좀 더 수익을 길게 끄집고 가는 이런 작전을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서울 반도체로 현재까지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계신 겁니까? 지금은 저희가 지금 집계가 잡혀 있는 종목 그 수익률은 15% 정도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제가 목표 수익률로 하고 있는 이제 1차 이제 수익률 자체가 바뀌었죠. 수익률 10% 정도를 보고 지금 서울 반도체를 추천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15% 정도가 산에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홀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LED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발판도 상당히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당히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끌어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한 25% 정도 지금 단기간에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으로서 고수익, 한 25%, 단기간에 25%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진정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예, 정부가 LED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반도체를 관련한 LED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트님, 예. 오늘 종가가 한 41,700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매수에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매도가도 중요하지만 매수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1차 목표가는 돌파를 하였지만 일단 저항대가 이제 뚫고 난 다음에 한번 쉬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고요. 자제하시고 음봉이 한 2개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크게 예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봉 이후에 너무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조금 수급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이고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종목에는 너무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지금 제 말씀을 듣고 매수를 하셨던 투자가님들께서는 좀 더 끌고 가시는 매매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투자가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번 쉬어가는 템포. 제가 저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죠. 눌림목 강의라는. 눌림목이 좀 오면은 매수를 가담하시는 그게 조금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일단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해라. 그리고 또 단기 목표가로 5만 원 정도를 주셨는데요. 들고 가시던 분들이라면 이 5만 원까지도 수익권 내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자, 토트님.
예. 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오늘은 토트님께서 서울 반도체로 15%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시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갈게요.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그린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지난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지난주 퀴즈 내용은 투자 종목에 대한 정확한 이것을 기록하라라는 말이었는데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1번. 매매일지였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즈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돌발 퀴즈 관심 갖고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고수의 투자 비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얼님,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좀 강의하는 내용들이 좀 생소하시기 때문에 좀 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강의할 내용의 제목은 충돌 전환형 패턴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돌 전환형 패턴이라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패턴에 대해서 예. 리얼님만의 뭐 비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강의하는 내용들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제가 그동안의 어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일단 확률이 높은 그런 패턴들을 일단 모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생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리얼님의 경험이 담겨있는 패턴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충돌 전환형 패턴 기법이라고 하는 이 충돌 전환형 기법에 대해서 정의부터 좀 여쭤볼게요. 충돌하고 전환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칠판에 지금 적어놨는데요. 충돌 전환형 패턴. 일단 상위의 이동평균선과 하위의 이동평균선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그 이동평균선의 어떤 그 기간, 이동평균 기간이 길수록 상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짧을수록 하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5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다면 20일 이동평균선의 기간이 더 길죠. 평균 기간이. 예. 그러니까 이게 상위가 되고 5일선은 하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와 하위의 개념이 일단 기간이 어느 정도 길게 그렇죠. 평균이 내졌냐 여기에 예. 따라 달라진다. 아니,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중간 지점을 잡은 거니까 이게 상위가 되겠고요. 5일선에 비해서는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름을 이렇게 예전부터 불러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2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60일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이번엔 60일선이 상위가 되고 21일선이 하위가 되는 개념이죠. 쉽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러한 어떤 하위의 이동평균선이 상위의 이동평균선으로 충돌하면서 전환되는 그런 패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위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하위 이동평균선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이죠. 보통은 이렇게 해서 상해 이동 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나 데드 크로스 직전에 충돌을 하면서 전환되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상으로 직전 전고점, 꼭 직전 전고점이 여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단기적인 직전 전고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직전 전고점을 돌파하는 주가 흐름으로 연결된다. 이 부분이 이번 강의의 어떤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하이의 이동평균선이 상의 이동평균선과 맞닿는 부분, 이 부분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지 않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기 직전에 상향으로 전환되는, 충돌하면서 전환되는 이러한 어떤 패턴 구조는 주가의 반전을 이루면서 직전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된다. 바로 이 모습이 이번 충돌 전환형 패턴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리얼님. 예. 이렇게 또 풀어주시니까 상당히 쉽네요. 예,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볼 때 저기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곡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요. 예. 그 5일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꺾이면서 내려가려고는 하는데 예. 20일 이동평균선을 꺾어서 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향 이탈하지 않고 그렇죠. 그 선에서 충격을 받고 위로 다시 올라간다면 전 고점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를 정확하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해를 하신 겁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예를 들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지금 삼양 옵틱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옵틱스 일단 전기차 테마 관련해서 급등했다가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양 옵틱스의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이 위치, 그러니까 2월 말의 위치입니다. 2월 말의 위치를 보시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60일 이동평균선 쪽으로 5일선이 내려오다가 데드 크로스 나기 직전 바로 위에서 위로 이렇게 상향 전환되는 거죠. 꼭 바로 정확하게 부딪히면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부근에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바로 부딪히기보다는 부근에서 전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다가 60일 이동평균선 직전에서 상향으로 전환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 전고점, 1월 달의 전고점이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주가 흐름으로 연결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리얼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화면을 보니까요. 저기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지 않고 부딪혀서 올라갔는데 예. 그 중간에 있던 20일 이동평균선은 그럼 뭔가요? 그거하고 별개로 예. 항상 꼭 이러한 20일, 5일선, 60일, 21선과의 상관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상해 이동평균선과 하해 이동평균선 간의 어떤 상관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선은 50일 이동평균선이든 60일 이동평균선이든 그 차이가 길든 짧든 상관은 없다. 그렇죠. 그런데 예. 보통은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120일선 이동평균선 이렇게 4개 정도로만 판단을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사례를 들어서 좀 살펴주세요. 예. 네. 그 삼양 옵틱스 다음에는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호남석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남석이요. 예. 예. 자, 호남석유의 2월 달의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죠. 좀 이거는 5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좀 부딪혔거든요. 정확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아마 일봉상으로는 좀 일봉이 가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 2월 중반 위치에서 5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다가 60일 이동평균선과 정확하게 맞닿으면서 상방향으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시면 충돌하고 정확하게 충돌하고 전환되면서 주가가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는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좀 볼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낫죠. 자, 이렇게 되면 3월 달의 고점이 결국은 지난 1월 전 고점을 돌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충돌 전환형 다음에 2월 달의 고점은 1월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었어요. 그 상태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눌림목이 나왔죠. 아직 목표가 닿지 못하고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결국엔
1월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목표가 어느 정도 확률상 높게 형성이 되는 패턴이 바로 충돌 전환형 패턴이 되겠습니다. 리얼님, 그렇다면 충돌 전환형 패턴을 적용해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상위 이동평균선보다 예. 하위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다가 네. 상위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예.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매수를 해보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목표가 예를 들어서 직전 전고점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게 활용도가 클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직전 전고점이 높은 종목, 그러니까 목표치가 높을 수 있는 종목은 이러한 패턴이 출현했을 때 매수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이 충돌 전환형 패턴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좀 있을까요? 예, 아직까지 충돌 전환형 패턴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요. 예.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해서 두 종목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먼저 첫 번째는 중해제약입니다. 중해제약이요. 예, 중해제약을 보시면 지금 현위치에서 보실 때 이게 자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볼까요? 예, 지금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분홍색이요. 제가 그러면요 이거를 가장 이해하시기 좋게 그냥 나머지를 삭제하고 보여드릴게요. 예, 매딜 네, 이렇게 하면 좀 편하죠. 분홍색 선이 매딜 20일 이동평균선인가요? 이동평균선이고요. 그러니까 상위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그리고 파란색이 5일 이동평균선, 즉 하위의 이동평균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에 접근된 상태에서 하향 이탈되기 직전에 우상향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직전 전고점이니까 19,950원이죠. 이 19,950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그런 패턴을 좀 암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중해제약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네, 중해제약 그럼 내일쯤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전체적으로 직전 전고점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냥 갭상승이 나온다면 좀 그렇지만 예. 만약에 한 약보합 정도 눌림이 나온다면 매수를 하셔도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 다음 종목만 종목은 더 소개를 할게요. 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롱입니다. 코롱이요. 예. 예. 코롱도 지금 모습을 보시면은 코롱은 5일선이 아닌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이 사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지금 보시면 약간 검정색으로 보이는 60일 이동평균선을 보라색, 분홍색 부분의 20일 이동평균선이 접근하다가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깨지 않고 있죠. 예. 아직 전환이다라고 확실하게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어떤 패턴이 하나의 주가의 반전 변곡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직전 전고점은 35,500원이죠. 현재 위치에서 35,500원 돌파로 간다면은 단기로도 상당한 수익을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굉장한 수익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충돌 전환형 패턴에 대해서 지금 중해제약하고 코롱 이 두 개 종목을 한번 이 충돌 전환형 패턴에 의한 어떤 주가 흐름을 만들어가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충돌 전환형 패턴에 대해서 리얼님께서 중해제약과 코오롱 이렇게 두 종목을 들어서 패턴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판에 정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리얼님. 제가 이 충돌 전환형 패턴의 경우 그 지지대 체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아마 한 번에 다 하면 시청자분들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 부분만 그냥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네, 충돌 전환형 패턴은 상위의 이동평균선과 하위의 이동평균선이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하위의 이동평균선과 상위의 이동평균선의 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위는 그만큼 이동평균의 기간이 긴 평균선을 상위라고 표현하고 짧은 거를 하위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위의 이동평균선이 상위의 이동평균선을 하위의 이동평균선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데드크로스, 즉 하향 이탈하지 않고 직전에서 충돌 성격을 보이면서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패턴. 이때의 변곡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직전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패턴을 충돌 전환형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리얼님의 충돌 전환형 패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잘 들어보셨죠? 자, 문제 나가니까 귀 기울여서 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죠.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5일선이 21선을 충돌하며 상향 전환돼 이것이 된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되기가 쉽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충돌 전환형 패턴, 2번 대박 패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할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고수들의 포트폴리오 공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갖고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리얼님께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셨는지 그동안에 갖고 계셨던 종목들을 좀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리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은요. 인포피아와 마크로젠이네요, 리얼님. 예, 그렇습니다. 인포피아하고 마크로젠 두 종목에서 각각 자금의 10% 정도씩 비중을 매수해가지고요. 예. 각각 30% 정도의 수익을 올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일단 매도를 하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수익 한 30% 정도나 보셨다고 했는데요. 인포피아는 좀 운이 좋게 재료가 네. 같이 나와가지고 초기에 너무 빨리 올랐어요. 그래갖고 3거래일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3거래일 만에 30%요. 예. 그 마크로젠은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19거래일 걸렸습니다. 조금 오래 걸려서 19거래일. 저는 주식을 한 반년 이상 들고 있어도 3%, 2%밖에 수익이 나지 않던데 역시 고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인포피아 마크로젠을 3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 다음 종목으로 좀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 종목들 좀 확인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아트라스 BX 그리고 유비코스 두 종목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트라스 BX의 경우는 지금 납축전지, 현재는 2차 전지 쪽에서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어떤 비중이 높지만 리튬 이온 전지 대비 가격 경쟁력이 20배 이상이 높고요. 또한 그 태양광 시스템 등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도 앞으로 납축전지 분야가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납축전지 시장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고요. 또 지난해는 주 원료인 납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갖고 비용이 좀 증가를 많이 했죠. 그 부분 때문에 이익 측면이 좀 감소한 부분은 있지만은 올해는 납가격, 국제 납가격의 안정을 통해서 실적도 다시 안정화 추세를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지난해 실적이 비록 감소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실적 대비로도 현재 주가가 주가 수익 비율 즉 퍼가 3배대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여전히 이제 시작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트라스 BX는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제가 14,000원대에서는 물량을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 15,000원 이하라면 물량을 여전히 모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보유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한 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로 잡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유비코스를 소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유비쿼스. 유비쿼스는 네트워크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IPTV 그리고 인터넷 전화 등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죠. 바로 이러한 통신 인프라 분야의 어떤 확대, 이 부분에 따른 수요의 기반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태블릿 PC 이 부분에도 수요의 기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러한 미래 성장형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역시 지금 현재 실적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된 종목인데요.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이 25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1,64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0% 이상의 주가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주가 수익 비율 퍼는 6배도 안 되는 5배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따라서 직전 정고점인 1,300원 돌파는 물론이고 13,000원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유비코스를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현재 위치에서 볼 때 8,000원으로 오늘 종가가 마감됐는데요. 대략적으로 7,900원 전후에서 매수해서 보유해 나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트라스 BX하고 유비코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미래 성장형 사업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평가된 두 종목으로 다음 포트 기대 종목 2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리얼님. 예. 아트락스 BX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매수가를 한 14,800원 정도로 주셨는데 예. 오늘 종가가 15,250원입니다. 지금쯤 매수해봐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예, 사실 좀 2주간에 한 3%대 수익이라면 상당히 좀 저는 좀 창피한 수익률인데요. 예. 일단 지금이 역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매수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현 위치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인 유비코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 8,000원에서 종가가 나왔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지금 현재는 일단 61선 저항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오늘 좀 조정 눌림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 유비코스라는 종목은 코스닥에서 상당히 우량주예요. 상당히 우량주인데도 왜 주가가 그러면 그렇게 저평가되고 우량주면 주가가 빨리 올라가야지 왜 안 올라가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예. 있거든요. 그거는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의 신용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비코스의 경우도 신용 비율이 지금 7%가 약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신용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결국 주가가 단기간에 바로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시간을 갖고 올라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신용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유비코스의 주가 상승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제 이런 신용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한 어떤 시간 싸움 이 부분이 결국 관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만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비코스 같은 종목은 현재 한 8,000원 정도 선에서 종가를 찍었으니까 이 가격에 사보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가가 13,000원 정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 왜 비중은 10% 정도로 두셨나요? 두 종목 다요. 저는 항상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종목은 상승이 거의 유력하다. 아주 그럼 좋다라고 하면 10% 혹은 50%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떤 그렇게 확신이 들다 보면 그 종목에 계속 자금을 넣어가지고 추가 매수하다 보면 한 종목에 너무 집중하게 돼요. 근데 너무 한 종목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했죠. 예.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의 비중이 커져버리면 그 종목의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결국 상승이 조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거나 좀 눌리거나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많이 받으면서 결국 원활한 매매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제가 10%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요. 뭐 한 20%까지는 뭐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산 투자를 유도해 드리는 의미에서 10%를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트락스 BX와 유비코스를 추천 종목으로 두셨습니다. 리얼님. 예. 제가 궁금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예, 예. 리얼님만의 종목 발굴법 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선침해, 시세 선점을 좋아하거든요. 주가가 이미 형성되는 상태에서 추격 매수해갖고는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고, 예. 저 역시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한 발 더 앞선
매수가 필요하고 매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선침해를 좀 강조드리고 있고요. 이런 선침해 종목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예를 들어서 당장 수익이 안 나도 보유해 나갈 수 있는, 안심하고 보유해 나갈 수 있는, 즉 어떤 저평가나 어떤 우량성을 갖춘 이러한 종목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기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의 어떤 상승이 타이밍상 임박했는가, 이 부분. 그리고 어떤 여타 기술적인 차트도 있고요. 어떤 수급 매집이나 이런 수급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그러나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의 똑같은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 종목이 그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장 중심에 서 있는가, 즉 시장 주도주의 섹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추천해 주신 두 종목, 아트락스 BX와 유비코스,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트락스 BX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14,500원 정도로 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한 15,250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었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손절가는 13,500원 정도로 주셨습니다.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매수가는 7,900원, 목표가는 13,000원 정도고요. 손절가는 7,450원 정도를 하향 이탈하지 않을 시까지는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2주 뒤에 리얼님께서 출연하셨을 때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종목들,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멜파스예요. 멜파스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예. 82,000원이고요, 매수가는. 네. 비중은 한 60% 됩니다. 82,000원 정도의 60% 정도를 들고 계십니다. 비중이 꽤 많으세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습니까?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군요. 네? 아니, 조금, 앞에서 조금 그 하고 이래가지고. 예. 조금 많이 떨어지고 이래가 조금 더 비중을 높였습니다. 물타기를 좀 하셨군요. 예, 예. 예, 오늘 종가가 79,000원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태인데 특별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걸 그래서 손절매를 해야 되겠냐. 예. 와야 될 거냐, 그게 궁금하고. 거의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예, 손절매를 해야 되는 종목인가 아니면 좀 더 들고 간다면 뭐 매수한 가격은 물론이고 또 고수익을 예. 올릴 수 있는지 이런 점도 궁금하시죠? 예, 네, 저희가 리얼링과 함께 이 멜파스라는 종목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전화 끊고 잘 들어보세요. 전화 끊고 기다릴까요? 예, 전화 끊고 잘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리얼링. 예. 물타기를 좀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79,000원으로 오늘 종가가 형성됐는데요. 82,000원에 매수하셨다면은 뭐 지금 매수가와 현재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불안을 느끼시는 걸 보면은 어찌 보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마인드 그 부분을 똑같이 좀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가가 매수가 대비 하락하게 되면 계속 물타기 매수를 해서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게 사실은요 가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멜파스는 정전 용량 방식의 어떤 터치 센서, 칩, 그리고 터치 키 모듈 등을 개발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전자 제품들이나 또 휴대폰, 어떤 그 스마트폰 이런 쪽에 어떤 터치 쪽의 패널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터치 패널 업체들의 어떤 수요는 상당히 급증한다라는 측면. 그 부분은 결국 터치 패널 업체들의 향후의 어떤 성장성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멜파스도 바로 이런 부분을 갖고 어떤 기대치를 만들어 왔던 상장돼 갖고 주가가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현 위치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네. 첫 번째는 일단 정전식
터치 패널 쪽에 수요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그 수요 증가에 걸맞게 또 공급 업체들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LCD 수요가 많아지니까 LCD 공급이 많았고 공급 과잉이 일어나니까 단가가 인하되면서 수익성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 터치 패널 업체들도 그러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일단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멜파스에 대한 뭐 전망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은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상장을 앞둔 기업들의 실적이 상장 직전에 갑자기 가파르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상장을 하고 나서는 또 갑자기 가파르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멜파스를 보면 2008년도에 영업이익이 1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상장을 앞두고는 167억 원으로 거의 8배 가까운 그런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전망은 영업이익이 385억 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터치 패널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실적 증가로 연결된다는 건 동의를 하지만 너무 가파른 전망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전망이 아마 지난해 실적 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의 어떤 실적이었기 때문에 과연 올해 멜파스가 이런 실적을 과연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실적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멜파스는 대단한 기업이겠죠. 이렇게 되면 주가는 말 그대로 10만 원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부분은 좀 과도한 전망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멜파스 일단 좀 냉정하게 보면서 매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난 2월 달에 94,400원의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현재는 21선을 하향해서 이 분홍색 선의 21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주가의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 21선 위로 다시 돌파한 척이 나와줘야 됩니다. 현재 21선은 82,000원 선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현위치에서는 82,000원을 돌파 안착을 해줘야 반전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2,000원 아래에서는 주가가 계속 매물과의 공방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선 돌파 안착 전에는 지금 현위치에서 볼 때는 77,500원 바로 밑에 61선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지지 기반으로 확보해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위치에서 아까 손절 여부를 물어보셨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손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77,500원 지지 여부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에 주가가 회복적으로 간다면 크게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대략 9만 원 쪽에 접근하면 그러니까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저항점이 나타나면 그 위치에서 가볍게 한번 차익을 챙겨주시는 게 크진 않지만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멜파스라는 종목 일단 손절 가격은 한 77,500원 정도를 잡아주셨고요. 지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한 8만 5천 원 정도에서 9만 원 사이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해보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문자 종목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고 계신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이나 닉네임 보내주시면 함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신세계인데요. 매수가가 59만 원이고요. 비중이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요? 예, 신세계 지난번에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중산층이 많이 얇아졌다라고 그러죠. 중산층이 적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소비가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 이런 유통업체 또 백화점 업체들의 경우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 신세계 역시 2008년도에는 주가의 대폭적인 조정으로 유발된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제 취업자 수 측면에서 실제 실업률은 많이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은 정부의 어떤 공공사업 프로젝트 이거 만료에 따른 어떤 부분을 감안하면은 실제 취업자 수는 1월에는 한 4,000명 정도 그리고 2월에는 10만 명 이상 순 취업자 수가 좀 증가했다는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취업자 수가 다소 완만하지만 좀 증가 쪽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산층에 대한 어떤 소비 회복 기대감 결국은 이제 금리 동결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중산층의 소비가 좀 회복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신세계의 주가
주가를 최근에 좀 반등적으로 특히 2월부터 좀 회복적으로 좀 움직임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가가 좀 횡보해서 좀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추세 저항점에 도달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월봉 추세상으로 볼 때 지금 제가 그려드린 바로 이러한 저항 라인 때 바로 와가지고 지금 저항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현 위치에서는 아마 추세적인 저항 라인 때 왔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바로 못 올라가고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 신세계의 경우는 이제 9,193억 원의 영업이 있고 5,680억 원의 이제 당기순이익을 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은 1조 원을 소폭 좀 돌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6,400억 원대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 종목의 어떤 시가총액이나 주가의 위치를 놓고 볼 때 추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에서 추가 상승을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60만 원 정도 전후를 목표치로 해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5월선 그러니까 추세적인 그 기준선이 되고 있는 5월선이 지금 현재 53만 5천 원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53만 5천 원을 일단 지지하는 한은 좀 더 보유를 해도 무방합니다. 단지 주가가 60만 원 쪽으로 좀 접근할 때는 이제 매수가 부분이 될 텐데요. 이쪽으로 접근할 때는 한번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리얼님의 진단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리얼님,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지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의 돌발 퀴즈입니다. 5일선이 21선을 충돌하며 상향 전환돼서 이것이 된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되기 쉽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충돌 전환형 패턴, 2번 대박 패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에 나가고 있죠.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최악의 황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는 이 초강력 황사가 계속해서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나왔는데요. 오늘 공기청정기 관련한 황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콧샘추위의 황사까지 이번 연에는 특히 호흡기 질환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